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곧바로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결국은 계산서를 맞춰보는 시간이 오지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정산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정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진핑과 큰 해삽을 치르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중앙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내비친 흐름입니다.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연말은 연말정산의 계절인데 어떤 사람들은 영수증이 아니라 권력으로 결산을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마식루이는 12월 초 정치국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왕빙첸의 조문과 헌화 이후에도 연이어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반드시 등장해야 할 두 차례 자리에서도 연속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마식루이가 낙마해 조사를 받는 일은 말 그대로 이미 판 위에 못 박힌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참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일정이 바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치에서는 한번 자리에 앉지 못하는 순간 누가 명단에서 지워지고 있는지 훤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식루이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일찍부터 흘리던 정보 채널이 오늘 또 흥미로운 소식을 던졌습니다. 왕샤오샤오의 직책에 큰 변동이 생겼고 상황이 매우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진핑의 최측근이자 20년 넘게 곁을 지켜온 인물 중사오진의 행방에 대해서도 최신 제보가 나왔습니다. 중사오진은 시진핑이 과연 아직 권력을 쥐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풍향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풍향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풍향계가 벽에서 떨어지는 건 보통 바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방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중국 대륙의 정보 통제는 대체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 출처를 대조하고 어떤 종류의 속보든 특히 단정적인 어조로 포장된 이야기일수록 더 냉정하게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토크쇼식으로 말하자면 뜨겁다는 말이 붙은 뉴스일수록 누가 이미 양념을 다 쳐놓은 전골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월 26일입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세계 정세 해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뿐 아니라 왜 그것이 치솟고 있는지도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중사오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의 향방입니다. 해외 독립 언론인 차이성쿤의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장 둥지는 최근 국방부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시진핑이 가장 신뢰해온 최측근 22년 동안 충성을 바쳐 곁을 지킨 중사오진은 최근 군기위에 의해 직접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사오진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외부에서 부드럽게 처리되어 연착륙했다는 식으로 추측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중사오진이 철저히 경착륙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식 발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식통은 중사오진이 허웨이둥과 하노아의 나인과 연루되어 사건에 휘말렸고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허웨이둥께와 대형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중사오진과 코와가 과거 서로를 이용하며 부패의 접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보의 주장입니다. 듣자니 궁중암투 드라마 같지만 여기서는 예고편이 필요 없습니다. 불참이 곧 줄거리이니까요. 물론 차이성쿤은 과거에도 군 관련 일부 제보에서 적중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제보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둥진입니다. 둥진이 국방부장에서 해임되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게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둥진은 최소 2차례 문제가 생겨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에 휩싸였고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대형 매체가 강한 보도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후 줄곧 정상적으로 출국했고 지금까지도 그 흐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조사가 대체로 통과 수준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그가 허웨이둥 케오와 대형 사건에 깊이 휘말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공개 일정으로는 둥진이 나흘 전 열린 상장 진급식에 참석한 것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새 상장 2명을 진급시킨 바로 그 행사입니다. 다만 둥진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국방부장 신분으로 객석에 앉았고 주석단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둥진이 실제로 해임되었다면 그 결정은 아마 최근 이틀 사이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일찍부터 내정되어 반드시 교체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방부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행사에 참석했지만 실상은 눈속 임용 연출, 즉 체면을 위한 장면일 뿐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화면에는 계속 등장시키되 무대 뒤에서는 이미 출연자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사오진 체포 소식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중사오진은 지난해 4월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으로 조용히 이동했지만 공식 발표는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2025년 8월 19일 싱가포르 국방부가 페이스북에 공식 소식을 올렸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국방대학교 정치위원 중사오진을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사오진의 국방대학교 정치위원 부임은 외부에 확인되었는데 그것도 외국 측의 공식 언급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 즉 8월 30일 차이성쿠는 자신의 방송에서 중사오진이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직에서 면직되었고 심지어 전역하여 군복까지 벗겨졌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주장은 10월 하순에 일부 확인되는 듯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10월 25일 밤 북한을 방문 중인 국방대학교 정치위원 샤즈어 등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대사관의 연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중사오진이 국방대학교의 정식 직책에서 이미 물러났고 그 자리를 샤즈허가 대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제보에는 또 하나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중사오진이 군기위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군기위에 의해 연행이라는 말은 그가 실제로 전역했는지 군복을 벗었는지와 무관하게 사건의 중심이 군 내부의 문제라는 뜻이 됩니다. 소식통의 주장대로라면 중사오진은 허웨이둥 깬오화 대형 사건에 휘말렸고 핵심 골간이라고까지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허웨이둥 2호화 대형 사건은 정치적 모반 대형 사건, 즉 병변을 일으켜 권력을 탈취하려 했다는 성격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군 인사에서의 비리, 인사 부패, 관직 매매, 금품 수수 같은 작은 일 때문만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사건이라 불리는 이상 몇 장의 봉투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 전체를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웨이둥과 상장 9명이 공식적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그들이 붙은 혐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리고 충성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께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상 당국이 허웨이둥 애모화 측이 사병, 즉 사적 군대를 꾸려 혼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노렸다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두 매우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허웨이둥과 포화, 더 나아가 강철 같은 인물로 불리던 중사오진까지 이 사람들은 모두 시진핑의 최측근 핵심 그룹
이른바 시진핑 계열로 여겨져 왔습니다. 시진핑이 계속 대권을 쥐기만 하면 그들 역시 언젠가는 한 사람 아래 만인 위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머리에 물이 들어간 듯 시진핑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고 그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만번 물러서서 말하자면 허웨이둥 같은 인물들이 설령 시진핑의 권력을 빼앗았다 해도 자신이 총서기가 되거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고로 가도 한 사람 아래 만인위 정도, 예컨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허웨이둥은 이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입니다. 제 말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그들이 시진핑을 배반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논리와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특히 중사 오진 같은 인물은 누가 시진핑을 반대하든 그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허웨이둥 같은 인물에게 기대어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허웨이둥은 월급을 뛰어넘는 파격 승진을 한 지 불과 2해밖에 되지 않았고 군 수뇌부에서 거의 기반이 없는 인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을 따르지 않고 시진핑을 반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상력이 터져야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시진핑이 군권을 잃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핵심 골간들이 비밀리에 무장 역량을 조직해 시진핑이 권력을 되찾도록 돕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탈취는 시진핑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반시진핑 세력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에서는 바람이 바뀐다고들 말하지만 여기서는 바람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 풍향계가 흔들리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물론 중사오진과 시진핑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가 허웨이둥 깬 오하 측의 권력 되찾기 모의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중사오진은 최소한 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그가 실질적 지위에 해당하는 도움을 제공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삼중전해에서 쓰러졌다, 즉 군권을 잃기 이전에 중사오진은 이미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은 문직 성격의 자리로 손에 쥔 병권이 없습니다. 병변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아야 과거 군 내부에서 쌓아온 인맥, 누가 그의 사람이었는지 같은 정보를 내놓아 도움을 줄 수 있다. 함께 큰 일을 하자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보아 측이 그런 자원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정도였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사오진이 허웨이둥 도화 사건의 병변에 실질적으로 깊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여러분이 보신 대로 지난해 허웨이둥 도화가 체포되고 오화는 지난해 11월에 붙잡혔습니다. 허웨이둥, 허준진 같은 인물들이 심지어 비밀리에 처형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도는 와중에도 중사오진은 여전히 안전했고 여전히 직에 있었으며 올해 8월 초에는 외국 인사를 만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예전 방송에서 중사오진의 문제를 분석하며 그를 시진핑 권력 상실을 가늠하는 가장 권위 있는 풍향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 시청자들은 중사오진이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직을 잃은 것이 강등이 아니라 승진일 수도 있고 다른 중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고화를 대신해 정치공작 부문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론적이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 마지막 이론적 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된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사오진이 조사받는 진짜 이유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부패 때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시진핑의 관계를 고려하면
만약 시진핑이 여전히 대권을 쥐고 있었다면 일부 제보가 말하는 것처럼 중사오진이 권한을 이용해 어머니의 차 판매를 도와 약간의 돈을 벌었고 시진핑이 철면무사하게 반부패를 하느라 그를 잡았다.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현실의 일부 사실이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 차를 조금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 아니 매우 작은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중사오진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건의 본질을 가리거나 본질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서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끝내 사람들이 차 판매 한 줄로 결론을 내린다면 시청자 여러분, 그건 한국에서도 이 결말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거냐라는 말이 나올 법한 수준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 정세 해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 정세 해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